송기영 교수는 왜 우리한테 지금 이 시점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드러 리스트를, 이건 사실 꽤 유명한 영화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 위주로 했는데 물론 명작이지만 왜 송기영 교수는 우리에게 신들러 리스트를 소개했을까요?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 뭐 일관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를 볼 때 지난번 이제 2차 세계대전 것을 좀 봤는데 2차 세계대전까지 좀 봤는데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이 뭐 여러 가지 전쟁의 나름이 있었고 굉장히 인류한테는 정말 마지막 세계대전이 되길 바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을 한번 우리가 2차 대전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나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신들러 리스트를 골랐습니다. 왜냐면 2차 대전의 최대 참상이 결국 이제 전쟁에서의 전사자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지만 결국 이제 유대인 학살 문제였거든요. 유대인을 집단 학살했으니까 300만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거나 수용소 안에서거나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상처인데, 제가 볼 때 20세기 역사에서 최대 큰 사건이 스탈린이 소련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죽인 거. 그리고 막 그것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 이 두 정말 참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인간애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추천했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좋든 나쁘든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력이 제일 크죠. 요새 우리나라 영화인들의 영향력도 많이 커졌지만 아직은 뭐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보면 그 중에 뭐 한 5손가락 안으로 꼽는다. 그러면 그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생존 감독 중에서. 정말 스필버그가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나 이런 거로 가장 성공한 감독 중에 하나죠. 뭐 영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영사적으로도. 아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가장 성공한 감독. 그러니까 우리 대개 이제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뭐 꼭 그 판단이 옳은 건 아니지만 영화가 얼마를 벌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순신의 명랑이 1000만, 뭐 1700만, 그래서 최고다. 그럼 다 이제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스필버그는 하여튼 관객 동원 내에서는 아마 할리우드에서 정말 1, 2를 다투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1, 2를 다투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할리우드가 이제 스필버그가,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스필버그가 유태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우크라이나 유대인 출신이고, 아버지는 굉장한 인텔리였어요.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집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혼했지만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고, 어머니도 피아니스트였던가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었고, 근데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 중에서, 미국에 사는 유대인 중에서 자기 유대교육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은데 스필버그는 정통 유대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스필버그가 또 하나,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에 아주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인가 중학교 시절부터 영화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니까 카메라에 비해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 시절에 뭐 전국 콘테스트에 나가서 1등하고 그랬어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화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USC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가주 대학. 네. 거기가 조지 루카스가 남가주 대학 나니까 USC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영화과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아마 하길종 감독님이 거길 나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지원했을 때 떨어졌어요. 학교 성적이 너무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딜 가서 거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첫 번째 영화가
그 대결이라는 영화예요. 대결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승용차 운전사가 어딜 운전을 하고 하다가 큰 대형 트럭한테 약간 잘못을 했어요. 네. 그 대형 트럭 운전사가 완전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한테 걸리다. 네. 그 엄청나게 큰 아마 그게 기름 트럭인가 무슨 그런 거 같은데 그걸로 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승용차를. 그런 영화 많이 있던데. 되게 무서워요. 그게 그 첫 번째야. 아. 계속 그 차를 쫓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아주 그러니까 리얼하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교통사고를 흉내내서 걔를 죽이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숨막히는 스릴러로 네, 재밌어요, 이루어진데 굉장히. 나중에 이제 걔가 기지를 발해서 그 트레일러 그 대형 무슨 트레일러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결국 그 살아남는 이야기인데 그걸 하면서 크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스필버그가 메이저 영화사하고 정식 계약을 맺은 최윤서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최윤서 감독에서 영화를 감독해 가다가 처음엔 잘 안 풀렸는데 네. 조스로 대박을 쳤죠. 그 조스로 상어 이야기. 네. 조스로 대박을 치고 그다음에 인디애나 존스. 아. 하여튼 만드는 영화마다 히트를 아, 쳤고 그다음에 E.T. 뭐 이렇게 E.T.도 예, 그랬죠. E.T.도 그러고 그래서 만드는 영화마다 히트를 쳤는데 스필버그는 관객을 엄청 동원하고 영화를 엄청 그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이었지만 스필버그에 대한 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적 드라마는 쟤 못 만들걸? 그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스필버그가 실제로 칼라 피플이라던 칼라 퍼플인가? 네. 네네.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칼라 흑인. 칼라 퍼플인가 그럴 거예요. 칼라 네, 퍼플. 그럴까요? 예. 맨 뒤쪽에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 네. 요거 전에 칼라 퍼플만 더 앞에 있을 거예요. 컬러 퍼플. 더 이 영화보다 더 앞에 영화예요. OT. 저거 영화를 워낙 많이 만들어서. 더 아이고 씨. 영화를 차라리- 뭐라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칼라 퍼플만데 흑인 네. 문제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네. 흑인 여성들인데 그거는 저도 봤는데 그렇게 감동을 주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필버그가 유대인이고 이 쉰들러 리스트가 이제 그에 관계한 사람이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스필버그의 어머니랑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네. 쉰들러의 방주 우리가 그 노아 이야기 않습니까? 네. 지구가 멸망하려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 동물 생활에서 세상을 구한다는 얘기인데 원래 쉰들러의 방주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원작이 근데 그 있구나. 소설이 예. 나왔을 때 영화사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스필버그도 관심을 가졌어요. 저걸 영화 해야겠다. 근데 스필버그가 그걸 꺼렸어요. 그래서 한 10년이 걸렸어요. 영화를 할까 말까, 이걸 만들까 말까 하다가 10년을 걸리고 맨 처음엔 다른 감독을 찾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필버그는 흥행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오락영화 감독이죠. 이게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영화라는 게 원래 오락으로 태어났다고. 19세기 말에 도시 노동자들을 위한 오락거리였어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 사회적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이러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스필버그가 자기의 약점을 좀 알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스필버그가 정통 유대 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 소셜 드라마,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다룬 드라마로 과연 자기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뜸을 들이다가 그래서 감독을 몇 사람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로만 폴란스키. 로만 폴란스키는 유대인이죠. 폴란드 거기 네, 폴란드 출신 유대니까 네. 로만 폴란스키는 노를 했어요. 거부해서 하여튼 스필버그가 처음에 제안받고 10년 만에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때 스필버그가 뭐라고 하냐면 쥐라기 공원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영화를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와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스필버그 그래서 이 영화가 나왔는데 정말 이 영화도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대박을 쳤죠.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제가 그 사회 문제를 다룬 드라마도 잘하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영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네. 탔어요. 처음 받은 거죠, 처음. 네. 네. 저는 뭐 아카데미 감독상 받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2번 받았어요. 그것도 정말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스필버그의 영화 인생에서 그러니까 20세기에 현재 살아있는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영화 감독 겸 제작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힘 있는 영화인인 스필버그의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거,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다룬, 사회나 정치나 역사적 문제를 다룬 영화를 제가 잘 만들까? 제 오락영화 감독인데, 오락영화 감독은 절대로 그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쁜 거 네. 영화의 본령이죠. 네. 근데 그래서 만든 이거를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았어요, 이 영화로.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사연은 뭐냐면, 이 신들러 리스트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 신들러 명단에 살아남은 사람인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전전한 미국으로 와서 고급 가죽 제품 레더, 예. 회사. 판매상이 됐어요. 근데 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하고 화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버리 힐스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영화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신드러 리스트 영화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아무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신드러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신드러를 이 사람이 그 로빌에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그 로빌이 많이 제일 세니까 텔레비 프로에도 오스카 신드러를 출연시켰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리고 죽었어, 신들러가. 그래서 이제 신드러 리스트를 영화할 가망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 사람 가게에, 미국에서 뭐 레오폴드 그 사람 가게에 웬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무슨 비싼 가죽 제품에서 이야기를 하다 이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소설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적극, 그래서 당신 소설가니까 이걸 좀 써봐라. 그래가지고 적극 권유해서 그 책이 나온 게 신들러스 아크입니다. 신들러의 방주예요. 신들러스. 신들러의 방주인데 그 영화가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들러 리스트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 이야기를 다 써서 물론 각색을 했죠. 각색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실존 인물입니다. 특히 괴트. 괴트는 완전히 실존 인물이에요. 나쁜 놈. 그러니까 신드러랑 같이 거기서 협상하고 이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괴트가 그렇게 한 50명 내지 90명의 여자들을 총 쏴서 죽였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수용소에서. 그냥 죽인 그래서 거죠.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번처럼 그 교수형을 당하는데 네. 그 괴테의 그런 걸 많이 보였는데 거의 다 실존 인물입니다. 거의 다 실존 인물들인데 물론 각색을 했지만 근데 그게 영화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유대인 문제는 우리는 이제 신드러 리스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워낙 뿌리 깊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우리가 일본인들이 휴메니티가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잘 될까요? 안 되죠. 그 거부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큰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게 옳든 그러든. 그러니까 이제 영화사들도 그게 좀 거기에 투자하기가 미국의 많은 영화 그 메이저들이 유대인 그 계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꺼려해요. 이게 했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근데 스필버그가 한다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스필버그는 10년을 뜸을 들인 거야. 왜냐면 자기가 영화를 만들던 그런 기법하고 여러 가지랑 이게 기본적으로 스필버그는 오락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뭐 다른 감독들이 의뢰하다 결국 결심을 하고 오키스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성공한 게 다큐식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흑백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한 장면, 지금 저 보이는 저 장면. 이게 이제 실제로 신들러가 그랬다는 거, 실제로 그런 점인데 빨간 옷 입은 소녀를 보고 걔가 끌려가는 거 보고 신들러가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그랬다는 거죠. 진짜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들러는 완전히 아까 우리 어 대표가 설명했듯이 완전히 부패한 그러니까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을 계속했는데 고향에서 다 탕진해 먹고 이제 유대인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한 큐 잡아보려고 와서 뭘 했냐? 독일군 장교들한테 뇌물을 먹이기 시작한 거야. 술 사주고 담배 주고 여자 대주고 그러면서 걔들하고 그다음에 뭐냐? 제일 약자가 유대인이니까 크라코프가 폴란드가 유대인이 굉장히 많죠. 아우슈비츠도 폴란드 있지 아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노동자들을 싼 노동력으로 사가서 그러니까 맞으면 임금 착취한 거예요. 폴란드 노동자보다 유대인 노동자가 훨씬 싸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돈 벌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그 나치 장교들한테 뇌물 모이고 자기는 직통하게 먹고 마시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당하는 걸 보고 이제 맞으면 변심을 한 거죠. 네? 변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카 신드러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실패했고 그 다음에 오스카 쉰들러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돈을 대줘서 계속 사업했는데 사업할 때마다 망했어. 다시 됐어요. 그 유대인들하고 연락이 된다고 그러죠? 당연하지. 그걸 그렇구나. 1,100명을 사줬는데 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그래서 그쵸. 그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많이 도와줬지. 그 다음에 그렇구나.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이 영화가 첫 번째로 스필버그의 영화사 인생에서 정말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칼라 퍼플을 봤을 때 야, 쟤는 안 되겠구나. 저런 영화는 못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확 바꿔놨죠. 그래서 저 스필버그가 이걸로 그 감독상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는데 첫 번째 성공한 게 뭐냐? 다큐식으로 만들었어요. 네. 물론 이야기는 각색이 된 거 많은데 하여튼 다큐식으로 만들어서 흑백 영화로 만들고 네. 그런 그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하여튼 크게 성공했습니다. 대형 이제 스필버그의 면모가 일신됐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언 일병이나 뮌헨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뮌헨이 네. 뮌헨도 네. 굉장히 이거 뮌헨도 유대인이 아니면 좀 그렇죠.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야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전적으로 인간의 뭐 이렇게 난리 치는데 서양 사람들은 분명히 참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홀로코스트를 인정하지 않는 서양인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영화적으로 이야기 자체도 워낙 그 무거운 이야기고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건 뭐 분명하죠. 근데 그런 그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를 다뤘는데 그거를 유대인이 다뤘단 말이죠.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비교적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다뤄서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정말 크게 히트쳤습니다.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필버그가 그거를 정말 홀로코스트가 진짜로 얼마나 끔찍한지 몰랐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오락영화 감독 절대 나쁜 말 아닙니다. 대흥행을 하던 그런 감독이 이 정말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정치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영화를 만들어서 정말 스필버그 인생에서도 영화 인생에서도 그 많은 전환을 이룬 작품이고 또 우리한테도 그 전까지 이 쉰들러 리스트까지 그 서양에서 이 유대인 학살 문제를 다룬 영화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쉰들러의 아크라는 그 원작이 워낙 좋고 거기서 워낙 처절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가스실에서 보내서 죽었다 이건 좋은데 수용소장이 그 심심하면 라이플 총을 들어서 빠바방 쏘는데 그게 진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총 쏴버리고 이런 게 정말 충격적이죠. 충격적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여준 영화가 드물어서 이제 나중에 로만 폴란스키도 더 피아니스트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굉장히 차이가 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만 폴란스키가 그때 그걸 수용해서 이걸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정말 쉰들러를 그 흥행 감독의 그 딱지를 떼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셜 드라마, 이건 뭐 역사물 이것도 잘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걸 보여준 의미에서 굉장히 그 영화사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지금 또 봐도 야 정말 워낙 이야기가 정말 감동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영화 기법성이나 이런 거나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촬영 장면이나 이런 것이 클로즈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서 그런 영화 기법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신 분은 꼭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고 정말 안 보셨다면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왜 내가 그 영화를 안 봤을까 하고 후회하실 만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송기영 교수의